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냉탕과 온탕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 이제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약세의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단기 조정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뭐 하락이 뭐 계속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음봉과 양봉이 조화롭게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그리고 중장기 공략 종목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드셨잖아요. 네. 이번 해를 주도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뭐 수익이 하루에 뭐 크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좀 애매한 날들이 있겠지만 좀 힘내시고요. 끝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현대차, 기아차가 낙폭이 좀 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분봉을 보면, 그래도 이제 장중, 네, 5%까지 좀 내려왔었죠. 그리고 3%까지 좀 올렸다가 마지막에 좀 내려갔는데, 이제 차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지금 우하향의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확산 이후에 수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봉의 길이가 점차 짧아질 것이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뭐 24만 깨지고 뭐 20에서 이탈하고 뭐 이런 흐름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돈이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때에서 마치 거래가 빵 터지고 한번 위에 꼬리 아래 꼬리에 양봉으로 치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가격 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의 어떤 그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재차 좀 좋은, 좀 지금보다는 괜찮은 기분 좋은 연속적인 뭐 양봉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좀 덜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이제 매도가 좀 세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외국인은 이제 들어왔다가 하루 달라요. 하루는 들어왔다가 하루는 빠지고 이렇게 단타성으로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금투에서는 또 양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연기금에서도 연속적인 흐름이 좀 깔끔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도의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봄에서 좀 애매하게 던진 상황이고, 그래서 주포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없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간의 순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상황이고, 외국인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펴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조금만 더 담아주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 규모가 작아진다고 보면 기아차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네,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아차 뭐 자체가 현대차보다는 좀 가볍게 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는 1, 2%더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현대차와 비슷해요. 네. 어떤 가격의 마디를 보면 뭐 정확한 어떤 추세를 그리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어떤 뭐 박스권이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사이에서 주가는 횡보 등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내고 전고점 95,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은 금방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정권이긴 맞아요. MACD 약간 꺼진 상황이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와 함께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좋게 봐야죠, 맞죠? 네,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리고 연속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때는 뭐 단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연초
계속 공략을 지금 외쳤던 종목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한 번에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뭐 괜찮게 좀 겸허한 마음으로 엉덩이 무겁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아마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좀 강하죠. 예. 내려오려고 좀 해도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 안으로 또 이제 낙폭을 좀 축소시켰는데, 흐름을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봉이 이제 MACD가 음으로 꺼진 상태이고 침체권으로 가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 그래서 1, 2주 정도 흘러가는 장세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고점이죠. 네. 여기에 고점을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 기대. 요즘에 제가 그런 말을 텔레그램에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신고가 패턴을 하게 되면 그냥 장대 양봉이 나와요. 예. 참 이게 종목 장세이긴 한데 어떤 돈의 쏠림이 한 가지 종목으로 막 밀집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아마 최근에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어떤 패턴을 그렸던 종목들 아시죠? 예. 코스모 화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네. 포스코 신소재가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IA가 있었죠. 네. 제가, 이날, 텔레그램에 정확하게 언급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선매수 괜찮다 말씀드렸고, 어제는 눌림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가 풍성해지면서 또 MACD가 양으로 전환되었고 이전 전고점을 강하게 뚫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 9시 조금 지나서 4, 5% 정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고점 돌파 기대, 신고가 패턴. 신고가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신고가는 따라잡아라. 예, 그리고 재료 좋고 맞죠? 네, 전장 부품, 차량 반도체 관련 수혜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IA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막 급등하는 거 맞겠지만, 이전부터, 급등의 어떤 연속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래가 한 번씩 빵빵 터진 보니까 세력 패턴 주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720에서 돌파하고 난 뒤에 한 번에 더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 500원짜리 동전주가 지금은 근 1,500원, 아마 이번 주까지 2,000원도 찍을 수 있는 참 멋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이때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참 안타까웠는데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놓치면 되게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일주일 정도 계속 지켜보다가 왠지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저도 주식판에 오래 있었으니까 나오면 최소한 10% 아니면 상한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오늘 멋지게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의 상한가를 그려졌기 때문에 또 이제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예. 좋습니다. 저는 아이고 참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제가 차트를 막 여러 가지 보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종목을 보고 안내해드리고 텔레그램하고 또 오전에 갑자기 이제 회사 일 하다 보면 제가 매매를 못해요. 네, 제가 매매를 못해요. 타이밍 싸움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혹시나 물릴까봐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 오늘도 상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비록 없지만 나는 돈은 못 벌지만 그래 많은 구독자분께서 또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약간 쓸쓸하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분석을 했는데 참 제 잘못이죠 맞죠? 네 저도 주식을 좀 잘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회사 생활 계속 해야 되나? 나도 좀 공략을 좀 잘해서 주식으로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상한가도 좀 맞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3년, 5년 뒤면 저도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더라도 인정을 받고 또 편안하게 이제 간판에 걸고 주식을 하는 날을 좀 이제
기약하면서 제가 부족한 어떤 기본적 분석, 회사 분석,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더욱더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계획을 잘 갖고 있어요. 네,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동안 저도 더 많은 내공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중에 제가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걸 하게 될 때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어떤 양질의 컨텐츠를 당연히 지금보다 더 괜찮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번쩍번쩍했죠. 네, 번쩍번쩍하지만 현대 바이오도 아직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아요. MACD가 정상적으로 박자가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급등할 때는 또 16%까지 올라갔어요. 분봉을 보면 매도권이 나와요. 보이시죠? 네, 추세 이탈. 그 다음에 봉의 카운팅. 그 다음에 더 봐야 될 게 무엇이죠? 두 가지 더. 네, 봐야 될 거. 3분봉 매매, 단기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추세 이탈할 때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앞에 봉 한두 개를 잡아먹는 긴 음봉이 나오면 매도,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MACD가 역전될 때, 추세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는 우상향의 어떤 그 흐름에서 반대 방향으로 우하향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MACD의 기술적 지표를 보고 적절하게 매도 시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들고 종가 재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으로 눌러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세겠죠. 네, 그 다음에 우하향 추세 이렇게 뚫었어요. 네, 뚫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추세를 항상 그어보세요. 종목을 공략할 때. 그러면 하단 추세를 보고 공략했다고 하면 근접할 때 매수, 근접할 때 매수, 근접할 때 매수, 번쩍하고 박자가 맞지 않으면 매도, 그 다음에 종가 또는 그 다음날 보고 눌러줄 때 재매수 해서 다시 한번 번쩍하면 다시 매도. 그렇게 가는 게 정석적인 추세 매매, 기술적 매매, 실전 매매,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테크닉입니다. 네, 꼭 그런 테크닉을 익혀주시면서 매매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대웅제약, 저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대웅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감치고 가서, 그 다음 바톤으로 이제 대웅제약도 7%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하단에서 지금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를 추세를 복사해서 위에 갖다 붙이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지금 네, 21만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21만 원까지 가보자.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일단 대웅제약은 아마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행보 성장을 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721선 타워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텔레그램에 자주 언급드리고 있어요. 관련 뉴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대웅도 아마 같이 흐름을 갈 것 같은데 급등락이 좀 많이 심하죠. 올라갈 때는 뭐 20% 이상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이제 6% 이상 또 확 내려주고 그런 상황인데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횡보 등락을 하게 될 경우라고 하면 최대 매물대를 벗어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2주 정도, 또 많게는 한 달 정도 보유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유진로봇도 급등이 나왔죠. 13% 정도 확 또 위로 당겨졌는데 제가 유진로봇을 말씀드리는 시점은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상한가 가기 전에 두세 번의 분할 매수로 또 심플러 패밀리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렸던 종목이었고 장대 양봉의 50%를 이탈하지 않고 잘 흘러갔죠. 또 이러한 종목들이 하나 더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그 종목도 이제 한 달 이내에는 좀 엉덩이 좀 좀 빼고 좀 묵직하게 좀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뭐 한 번에 다 매수한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분할 매수로 천천히 좀 가져가다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는 또 시간의 어떤 그 카운팅을 생각을 해서 흐름 적정한 시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또 721선 봐야 되겠죠. 네. 뚫고 올라가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5일선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급등하는 경우, 또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급등이 되면 또 올라간 부분은 또 익절을 해서 또 챙기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30% 정도는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 지금 MACD가 꺼져 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거래가 한번 왕성하게 변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터졌다가 좀 애매했다가 다시 한번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MACD가 추세가 꺾이는 돌아가는 그 전까지,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할 전까지는 적정 비중은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 극대화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유진 로봇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래전 제가 이때였죠. 네, 제 개인 블로그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움 메디칼이, 개인, 뭐 이제 의료용, 맞나?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회사 갔다 와서 바로 찍어서, 네, 컨디션이 안 좋네요. 주사기, 맞죠? 주사기 관련해서 지금 크게 이슈를 보였던 부분이었고, 코드체인 관련주,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로 어떤 수혜가 예상된다는 그런 흐름에 좀 많이 급등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지금 23%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장 끝나고 봤거든요. 네, 중간에는 못 봤고요. 또 인터파크도 상한가 같죠. 인터파크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뭐 공략 못했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이제 텔레그램에 단기 단타 종목으로 거론을 하든, 그리고 뭐 방송에 언급드린 종목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주 매수해도 되고, 100만원 매수하고, 그리고 흐름을 우상향으로 잘 타고 가면 홀딩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초병은 좀 세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급등이 나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움 메디칼은 이제 주사기 관련 이슈로 오늘 또 장중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좀 공유해 드릴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제가 어떤 공략을 했든 안 했든,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차트가 나오는 경우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될 때 분명히 나와요. 꼭 세움 메디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한 번에 크게 상승을 하고 한 달 안에는 한 번 시세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시세가 거의 끝날 때는 뭐 단기 끝나는 거겠죠.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지켜 세워줄 때는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는 한 번 꺾이는구나. 그 꺾이는 시점이 뭐죠? 그 전에 한 번 더 1차, 2차의 파동이 보이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여기도 장대 양봉 세우고 한 5일, 일주 정도 상승하게 될 경우 그 고점에서 이전 전고점을 5일 이내에 돌파하지 못하면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5일선 이탈이 되면 또 한 달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한 달간 상승, 한 달간 조정. 근데 그 조정이 W자로 바닥을 형성하더라. 맞죠? 그러면 여기 때 가격대와 그 고점의 가격대가 보이죠. 그럼 중간 레벨이 어디예요? 적정 가격대가 여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여기에 중심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장중 이날이겠죠. 이날 혹은 그 다음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또 대한가격을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움 메디칼은 제가 자주 언급 못 드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흐름을 보시고 5일선과 21선 밀점, 그 다음에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소양선이죠.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5일선, 21선 근접할 때 내려졌다가 갑자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위로 당겨버렸습니다. 네.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MACD가 양이 나오고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하게 되면 이전 여기 봉을 한 번 더 싸우겠죠. 싸우다가 그 어떠한 뉴스의 강약이 있겠지만 그 뉴스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조금 세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겠죠. 네, 그러나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단타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애매해요. 투신 같은 경우가 하루 들어왔다 하루 빠지고, 보이시죠? 하루 들어왔다가 빠지고 또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동의 흔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적절하게 어떤 캐치할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내로 보면 그래도 이제 1% 이상 1.69%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은 좀 좋은 흐름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꼬리가 만들어져 있고 보이시죠? 네, 꼬리가 만들어져 있고 거래가 엄청 터진 거죠, 이전처럼.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기 꼬리 보이시죠? 그럼 시가가 0.27인데 최고 고가가 14% 되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최소 5에서 10% 정도는 단기 단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필히 손절가는 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투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네, 내가 가진 종목들이 또 바이오를 좀 축소했는데, 우량주, 그리고 성장 가치주, 향후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좀 담았는데, 생각만큼 또 잘 가지 않으니까 많이 힘든 거 압니다. 네, 저도 그러한 부분이고, 적정 비중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투자 비중은 잘 정하셔야 돼요. 네. 내 모든 금액을 다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70% 정도는 지금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30% 정도는 바이오 종목들의 공략을 해도 괜찮다. 그 정도 그냥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그 역전이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역전. 잘 비중 관리하시면서 엉덩이 무겁게 한번 보세요. 좋은 흐름이 있을 거예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또 기술적 매매, 제가 또 매매했던 것들 종목도 한두 개 또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